오늘 게스트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님, 성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는 박철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세이 작가와 스탠드업 코미디와 이것저것 하고 있는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은님이랑은 구면이에요. 트레발이 엄청 초창기 때부터 멤버로 많이 네.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되게 독특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독특하죠? 그때 공연을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었는데 복장이 좀 화려했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세게 남아있습니다. 섹시한 여자로? 네, 섹시한. 감사합니다. 네네. 듣고 싶은 답이었던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약간 제가 주인공인 프로 같네요. 맞아요. 아니 저도 뭔가 사람들 딱 처음 봐도 뭔가 독특하다 말 듣는데 왜 독특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자꾸 넌 좀 특이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뭐가 특이한지 얘기해봐 이러면 대답 잘 맞아, 못하면서 맞아. 네.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일단 좀 재밌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게 그냥 일단 봤을 때 평범하다, 노멀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느낌이 아닐까. 되게 예쁘게 말하는 네. 예쁜 분이시군요. 네, 맞아.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서도 되게 남자 여자 다 좋아할 만한 농담.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농담. 겁이 많은 편이라서. 겁이 많으면서 웃기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 웃기려면 맞아. 선을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아. 넘나들 때 사람들이 잘 웃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 웃기는 편이고 아니에요. 약간 좀 안전감이 들면 그러니까 관객들이랑도 좀 친해졌다. 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상황에서 좀 더 재밌게 공연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길게 봐야 더 웃긴 사람 그 한두 시간짜리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했는데 마지막에 매운 콘텐츠 몇 개를 쇼츠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맥락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보통 쇼츠로 올리면 사람들이 저게 뭐가 웃기다고 했지? 라는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려요. 아 저거는 관객들을 돈 주고 샀냐? 뭐 이런 댓글. 성우님도 공감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 아닌데 왜 웃냐 이런 거는 사실 없고 그냥 인신공격 못생겼다는 댓글 차라리 못생겼다 하면은 그래 내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 이렇게 납득을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좌파같이 생겼다. 그럼 뭐 어떻게 좌파같이 생긴 건 뭐 어떻게 오늘 주제가 호주 워홀 갔다 온 여자는 걸러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죠. 왜냐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을 할 때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 중에 하나가 덜 편협해지고 덜 편향되려면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정어린 시선을 가져보자 그런 거였어서 이런 걸 한번 다뤄보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덕분에 약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머가 곁들여지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좀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이 너무 정색하고 얘기하면 정색이랑 분노랑 되게 가까운 감정이잖아요. 일단 이 주제에 남녀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섭외를 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나락을 보내겠다. 네. 뭐 이런 저열한 의도가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난가 보다. 저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둘 다 가요, 둘 다. 네. 근데 그 왜 좀 주변에 네. 가까운 친구 중에 네네.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네. 적어도 이 이상함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몰라서 감정이 먼저고 네. 그 다음에 논리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덜 미워하고 더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한 100분의 1이라도 약간의 변화를 겪으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네, 이걸 하게 됐습니다. 좀 말이 좀 길었죠? 본격적으로 호주 워홀 갔다 온 여자는 걸러야 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은님 반대로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그래야 재밌을 것 그렇구나. 같아서.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하면은 얘기를 제가 해보자.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네. 돼요. 네. 웃음기를 좀 빼고 네네.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 가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뭐 편견을 갖고 이렇게 뭐 거르고 뭐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거른다라는 표현이 그 사람 사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자주 걸러졌거든요. 왜 난 뭐 했는데 나 왜 걸러? 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걸러졌어.
저는 이 거른다는 말이 상처가 있어서 너도 걸러지면 싫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들을 좀 거르지 말아보렴 하는 그런 그쵸. 말인가요? 그런 것도 오. 있고 그냥 한 가지 어떤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쵸.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다. 잘 찾으면 얘를 걸러야 할 이유는 무조건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네. 저랑 다른 이유였어요. 이분 걸러야 된다. 저도 저를 걸러야 아니 손을 이렇게 다른 이유로 걸을 생각이군요. 아니 저도 호주 워홀 간 여자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걸러짐 당하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간 분들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알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걸러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걸러지는 거잖아요. 저 두 분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배우자 또는 연인이 과거가 진짜 대단해요. 네네네네. 괜찮으세요? 저는 그런 남자 만나보고 싶다. 근데 나를 선택해 준 거잖아. 저도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신경이 쓰이긴 할 것 같아요. 괜한 뭔가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가 틀어지면 그 전 남자들이랑 나를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좀 뭐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의 어떤 관계에서 사실은 느낄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은 진짜 지금은 나 말고는 없구나가 느껴지면 저는 과거는 크게 상관은 없겠다. 근데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을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사람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는데 그분이 걔 예전에 엄청 여미새였어. 너무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그랬다.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그런 점을 막 받아들이는 게. 근데 이게 저는 이해는 가요. 이게 조금 더 근데 남자들의 시선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전적이 화려하다. 게다가 이게 성적으로 화려했다라고 하면 네네네. 경쟁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녀의 과거의 남자들과 저는 그건 공감이 가거든요. 본능적인 경쟁심의 압박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너무 공감이 가요. 근데 저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 호주 워홀 경험 있는 여자를 걸러라는 남자들의 이유는 호주에 가면 외국인들이랑 연애할 확률이 크고 외국 남자들이 고추가 크고 그래서 그런 고추가 큰 남자들과 많이 했으면 나의 작은 고추를 보면 만족하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후려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동의.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 여자는 고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 마음이 넓은 남자를 좋아한다. 지금 저 표정 보면은 이거 편집 조졌다. 전 다 해주세요. 네. 결국에는 문란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싫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서양 남자들을 경험한 여자는 싫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분명히 그런 비교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나요? 그냥 호주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호주 가족을 축구할 때 매너라든가 뭐 이런 걸 봤더니 난 호주가 별로야.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살면서 좀 많이 들었던 칭찬이 그거였거든요. 성은님 외국 가면 인기 많을 것 같아.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짜증났어요. 못생겼다는 말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있고 뭐 조신하지 않고 목소리가 크거나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한국에서 막 좀 더 반대 성향의 여성이 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여자들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외국 가서 인기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빡쳐서 하는 말이 아닐까? 뭔가 후려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 사람이 내가 보기엔 너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그거야 하고 너무 정곡을 가오를 상하게 만들면서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설득되지 않잖아요. 방구석에서 이제 키보드로 이걸 쓰고 있는 남자분들 이제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결책을 주긴 했잖아요. 아까 안심하셔도 된다. 안심하셔도 된다. 우리가 과거가 화려한 여성과 교제를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랑 별개로 호주 워홀을 갔다 온 여자는 정말로 과거가 화려한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묘하게 이런 컨텐츠를 딱 접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랬대 이러면 진짜 그래? 라는 생각보다 일단 그렇다 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막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편향돼 있어서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남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만 들어도
듣기 싫어하고 우리 이런 주제로 얘기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뭔가 실제로 호주 워홀을 가고 있는 여성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실례고 병먹음을 해야 되는 주제인데 왜 이거를 더 말하고 이걸 더 확대 재생산하냐. 근데 그렇겠네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호주 날씨가 좋고 혹은 뭔가 거기가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 거기서 뭐 어학이라든가 혹은 뭔가 경험 그리고 막 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진짜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너 호주 워홀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싫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20대 때는 약간 워킹홀리데이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젊음의 특권. 맞아요. 그때는 좀 이미지가 되게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경험들을 돈 주고라도 꼭 사서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 믿고 이제 다 열심히 도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뭐 걸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막 후기 같은 거 보면 진짜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고생하다 온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저는 이제 호주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서울 살다가 가면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대요. 번잡하지 않고 막 코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고 내가 나를 좀 탐구할 수 있고 근데 그 몇 달 지나면은 아 진짜 지루해 미치겠다. 오히려 우리가 호주에 딱 갔을 때 뭔가 그런 막 이미지상 파티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왁자지껄하게 모이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곳 자체가 드물다 라고 하더라고요. 호주가 그래서 괴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가 되게 도시가 일부고 그냥 사람 안 사는 그쵸. 국토가 한 네. 90% 되니까 거기 여행 가면 죽는다, 시체 못 찾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뭐 그런 괴담들과 더불어서 그런 거친 데에 가서 뭔가 또 막 이렇게 뭐 날씨도 따뜻하니까 막 옷 얇게 입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뭐 물란 한갑다 뭐 이렇게 막 또 켜켜이 쌓인 편견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워홀 가시는 분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성은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성은님이 저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성은님을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호주 워홀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랑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아까 그 고추 이야기가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나긴 하는데 종결지었어 대화. 끌고 네, 갈 수 없게 더 이상. 네. 근데 말하자면 저는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부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떤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가 좀 화려했고 거기에 이제 워홀이 있었다 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거기에 같이 온 한국인 여성들이 서양 남성들과 많이 어울리더라 뭐 이런 증언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편견이 좀 쌓인 걸 수도 있겠다. 임팩트가 강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쵸. 걔네들이 이제 약간 과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네,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을 뭔가 상상하고 싶은데 굉장히 막 여성을 뭐 혐오하고 뭐 방구석에서 이렇게 댓글이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 아주 잘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정치 성향이 다 다르듯 이런 편견을 알 수 없고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인 거네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잘 몰라서 뭐 누가 바람피는 사람일 것 같아? 했을 때 그냥 알 수 없는 것처럼 잘 모를 것 같고 근데 뭔가 저도 어떤 친구가 좀 섹시한 여자 우리 친구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래 하니까 아 사실은 내가 예전에 걔를 봤는데 되게 섹시해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잘 안 됐고 근데 단순히 차여서 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걔를 보면 뭔가 내 안에 어떤 나도 마주하기 싫은 되게 별로인 나의 모습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괜히 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아, 대단한 되게 사람인데. 네, 신선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뭔가 사실 호주 워홀 간 여자들을 싫어하는 남자들도 사실은 좀 욕망하는 구석도 있지 않나?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나의 호불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좀 더 후려치고 싶은 도덕적인 잣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평소에 댓글을 쓰는 사람 뭐 뉴스 기사든 아니면은 뭐 그냥 남의 유튜브든 제 주변에는 오히려 댓글 쓰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보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보통 이제 넘기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 이 사람은 뭔 것 같아, 막 이렇게 의견을 남기는 게 꽤 복잡한 과정인 것 같고, 진심을 담아서 뭔가 혐오를 해야 맞아, 남길 맞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에너제틱하신 거죠. 네. 맞아, 에너지틱해. 이게 그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대략 인터넷 유저의 1% 정도가 댓글을 쓴대요. 근데 전체 댓글의 20-30% 정도가 댓글 쓰는 사람들의 0.1%에 의해서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맞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체 댓글의 30%를 전체 유저의 1%밖에 댓글을 안 쓰는데 그 1%의 0.1%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댓글을 쓰고 싶어지네요. 제가 특별해지고 싶어요. 댓글이 오피니언 리더네요. 그쵸. 근데 그렇게 또 보면은 그분들은 꽤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도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민심인가? 그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민심을 되게 소수가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댓글이 꽤 그런 심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의견이랑 비슷한 댓글에 이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그 댓글의 의미를 좀 대신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는 것 같고, 그쵸. 그 여론의 힘을 보태는 거죠.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끔은 어떤 목소리들이 엄청 세게 와요. 장사 이딴 식으로 할 거냐라든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오는데 그런 말들 중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도 있지만 훨씬 더 고객들의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데이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말없이 지갑을 열고 말없이 지갑을 닫고 말없이 연장 결제를 하고 재결제를 하고 말없이 우리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야, 난 이래서 좋아 이래서 싫어가 아니라 그냥 그만 사야지, 이거 사야지.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무게를 실어서 들을 거냐, 전 이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현명함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공감 가는 게 제가 이제 공연을 하면은 한 번에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즐기고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끝나도 한 명 불편하셨던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요. 이 공연은 쓰레기 공연이다. 좋았던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잘 즐기고 2차 가는 뭐 그런 상태인데 그 한 분의 의견 때문에 사실 그날 공연이 망한 공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좋았던 사람은 굳이 맞아. 아닌데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보고 맞아. 내가 지금 박철원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댓글에 맞서 싸워줘야겠다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철원 스탠드업 공연 가볼까 하고 봤는데 야, 재미없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잘 댓글 요즘 잘 안 남기고, 근데 아주 내 의견에 피력하고 싶을 땐 남기는 것 같아요. 화났을 때 저는 더 남기는 것 같고. 수영님도 요즘에 악플 많이 달렸잖아요. TV 나가서. 저는 악플 보면 어때요?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이 달렸을 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냥 혼자 욕먹으면 털어버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바꿔줄 능력이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얘 때문에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잖아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윤수영 씨가 악플 달리는 거 보고 윤수영 씨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윤수영 씨에 대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악플 달리는 거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욕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데? 라는 생각에 마음을 더 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때는 상관없는데 진짜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면 지켜. 약간 그런 거 같아. 빠가 까를 만들 수도 있고 맞아. 반대로 까가 빠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힙합 디스전 같은 걸 보면서 한쪽이 이제 되게 기울어져서 욕을 먹는 걸 보다가 이게 마음이 또 너무 쓰이는 거죠. 뭐 한쪽이 너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뭔가 그 사람이 이제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맞아, 이런 마음도 맞아. 드는 것 같고 너무 다 같이 신격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맞아, 모습을 맞아. 보면 오히려 이 사람 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하면서 좀 반발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커뮤니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대세일 때 반대 의견을 말을 못해요.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죠. 아 저거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반전되면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실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댓글 안 달리는 마음들이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악플러들 다 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악플을 맨날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글을 모르는데 근데 날 알아.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것 같거든요. 저격수가 있는. 맞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막 한 10개가 꽂혀있고 근데 방법은 없어. 그게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의 나이와 친구 수 정도만 알아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살인데 한 명 있으신 할아버지셔. 그럼 나한테 욕을 하면은 외로우신가 보다. 나 이해할 자신 있거든.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다. 그 걔가 이렇게 달았다. 그러면은 나도 초등학생 때는 저랬을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 친구인 양 와가지고 철현아 너는 뭐 진짜 노잼이고 뭐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나도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남기면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댓글이 좀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최근에 댓글 달렸는데 좀 통찰력 있어서 캡처해놨거든요. 나르시시즘 플러스 반사회성 다 갖고 있는 부류들이 작가, 포토그래퍼, DJ, 스탠드업 코미디 한다고 난리를 침. 왜냐? 배민 라이더보다 진입 장벽이 더 낮음. 근데 마이크 잡고 훈장질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사회 비판도 존나 할 수 있음. 그러니 글러먹은 인간들끼리 침묵질 해가면서 술 마시고 사회 비판하고 그 안에서 정상성과 멀어져가는 자신을 잊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머무르다 보면 사회가 존나 부조리하니까 내가 날로 먹으려는 건 정당하고 옳고 그런 건 전부 상대적일 뿐이고 내가 피해자니까 이 정도 미러링을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반사회적 악동 컬트 집단이 됨. 그리고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달고 있는 거야. 한 명이 이렇게 엄청 길게 달았는데 조금만 더 말할게요. 사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족같아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무한 남탓. 사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에 저런 데 빠지는 것임. 사실 남탓은 노숙자들도 잘하는 것임.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을 들여 쌓아나가는 건데 특유의 나르시즘 때문에 쉽고 빠르고 재밌는 이런 도파민만 추구해서 1차원적인 것만 쫓다가 아무것도 못 이룸. 치료법은 없음. 시간 지나 나이 먹고 저런 글러먹은 부류들한테도 늙었다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때쯤이야 그제서야 깨달음. 그때 만나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뿐이라서 정신과 의사한테 플러팅하다가 정신과에서도 쫓겨나고서야 깨달아게 됨. 그러니까 내가 무시했던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존나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살았던 거구나. 헉, 너무 통찰이 있으시다. 근데 저분은 스탠드업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걸 안 해보고서는 저 정도의 통찰을 가질 수가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저 정도 통찰을 하신 거면 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닐까.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윤수영 씨 아니에요? 근데 애정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거까지 알지? 그러니까 저 정도의 감정은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사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엄청난 팬이었다가 돌아선 거죠. 상처받은 안티팬 같은 느낌. 이게 약간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다정한 무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워홀 가든 말든 더 있을 수 있고 뭐 누가 잘못했든 말든 알바야?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의 다정함이 있으면 좋죠. 그냥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정도가 서로 좋지 않나?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품어준다든가. 그 영어 표현 중에 none of your business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mind your business이기도 하는 건데 내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만큼 다른 애들이 워홀을 가든 말든 좀 덜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와, 네. 멋있다. 근데 이제 같이 하는 친구가 전라도 친구예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막 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을 농담처럼 저희가 얘기를 해놓으면 댓글에 와서 막 간증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전라도 사람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늘어놓고 가는데 호주 워홀 걸러라 뭐 이런 것도 비슷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경향성을 띌 수 없고 근데 그 자기가 겪은 뭐 작은 경험들 혹은 쪼어들은 작은 경험들을 또 확대하고 뭔가 퍼뜨리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편견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뭔가 보편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범하는 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견이 가졌을 때 실제로 좀 만나보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만날 수 있는 장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요즘 워낙 생각이 다르면 안 보려고 하고 하도 손절하는 시대다 보니까 맞아, 쉽지 맞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뭐 스탠드업 코미디를 뭐 해보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운영하는데 거기서 보면 진짜 막 다 생각이 달라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생각이 다르면 뭐 그걸 설득시킬 어떤 코미디를 만들어라던가. 근데 오히려 더 친해지는 게 좀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는 상대가 의견이 달라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실망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더 친해질수록 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강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없는 게 더 많아서 저는 최근에 그래서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걸 좀 더 개선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수영님은 그래도 친구도 많고 오래 보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현님이랑 같이 PC방에 다니는 사이예요. 우리는 진짜 훌륭한 듀오야. 근데 그거 말고 사실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럼 PC방만 다니는 거지. 마침 같은 날 와이프가 친정에 갔어요. 그러면은 PC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머릿속에서 나 오늘 철현이랑 게임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지. 하지만 철현이는 나랑 이런 취향도 다르고 이런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상이 다르지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모든 걸 취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도 어차피 우리가 PC방에 맨날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즐겨도 다 못 즐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뭔가 성우님이랑 저도 한남이고 팸이지만 코미디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맞아. 사람들 웃기는 게 즐겁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같은 하거든요. 고충이 있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기 때문에만 나눌 수 있는. 저는 근데 두 분 같은 직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유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대놓고 웃음을 주는 직업이 전 너무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혐오를 줄이거나 혹은 편견을 줄이거나 차별을 없앨 때 어떤 논리나 설득이나 그냥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그냥 웃긴 사람들 많아져도 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간에 뭔가 언쟁이 있을 때 결국 누구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 싸움의 모든 이유가 갑자기 무의미해지고 그냥 키득키득대면서 다시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한 게 무엇이냐? 뭐 설득이냐 누군가의 양보냐 타협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웃음인데 그 웃음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더 많고 더 뛰어난 코미디언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되게 유머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좋겠어. 웃겨야 된다는 강박에 사람들이 시달리면 좋겠고 그래서 웃어넘기는 것들도 되게 덕목처럼 여겨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프로 웃김러들이 훨씬 더 저 정도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코미디언으로 취급될 수도 없어. 우리는 어느덧 너무 웃긴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프로로 웃기려면 저거보다 더 웃겨야 돼 같은 세상이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저희는 원하지 않는 세상이네요. 그렇죠. 이제 업계 경쟁력이 너무 기분이 높아져서. K-뷰티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월 갔다 온 여자는 콜라콜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월 갔다 온 여자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흠칫하게 되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저 진짜 호주 월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제를 준비하면서 편견이 생겨버려가지고 제작진분들은 저한테 사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이번에 찾아보니까 스쳐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계속 이건 이래 이렇게 옆에서 계속 말하면 진짜 그런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떡해요? 이런 편견을 가득 담은 여러 그 얘기들 뭐 때로는 그게 더 지나치면 막 음모론 같은 것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페미니스트는 걸러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실제로 페미니즘이 정확하게 뭔지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느 이제 막 연애시장에 들어온 파릇파릇한 21살 남자친구가 갑자기 잘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누나가 되게 괜찮은 누나가 근데 나는 페미니스트란다 이러면 갑자기 뭔지 모르지만
무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이 친구가 안 그러려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랑 사귀어 보시면 그쵸. 네, 저랑 사귀어 보시면 페미니스트 좋은 거 알게 돼요. 오히려 편견이 강화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진짜 이러면서. 근데 사실 사실 남자들이 계속 뭐 된장녀 걸려 뭐 걸려 뭐 호주 뭘 걸려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그러면 한남 걸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불로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가 서로를 모두가 걸러서 네. 저는 그럴 경험? 거면 네. 그냥 다 서로 거르고 모든 남성들이 여성을 다 거르고 네. 여성들이 남성들 다 걸러서 동성끼리만 연애를 하고 온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맞아요. 이상적인 세상으로 아 좋은데요? 근데 저는 재밌어질 근데 거야.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놔두면 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희 그 스탠드업 코미디 씬도 그 남녀가 너무 좀 갈려져 있어서 아 그래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때 막 젠더 이슈가 너무 심하니까 맞아. 주제 자체가 실제로 성역 없이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농담들을 들으면 기분이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또 갈라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 이 스탠드업 코미디도 결국에는 대중을 만나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충족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서로가 필요로 하고 그냥 이런 혐오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알아서 놔두면 이제 외로워지니까 한번 밖에 나가볼까 하면 되지 않을까? 외로움에 치가 떨릴 때까지 두면 예. 편견이고 나발이고 예.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그러다가 누구 한 명 반대편에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그냥 괜찮아 이러면 바로 눈물 주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걸러야지 했는데 그냥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바로 마음이 열리는 게 사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인스타그램 시대니까 너무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맨날 막 누구 부러워하고 내가 저 사람 싫어하나 하다가 그 사람이 성은아 말 한 번 걸어주면 갑자기 이거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람 다 똑같고 다 외롭고 그냥 관심 가져주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편견에 이제 휩쓸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실제로 호주를 다녀온 사람들이랑 만나봤는데 뭐야 전혀 안 그렇잖아. 뭐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딸기 농장에서 새까맣게 팠는데요. 그죠. 딸기 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진짜 호주어는 진짜 재미없구나 뭐 이렇게 다른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직접 겪어봐야 뭐 확실하지 않은가. 네.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항상 이게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도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라고 될 때도 많고 자기가 자기 말에 이제 반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후적수 같은 거요? 네. 윤세영의 적은 윤세영. 그쵸.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에 반박을 네, 하고 네.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되게 자주 생기는 일이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서 네. 뭐 한 20대 때 나는 이런 생각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있네. 맞아. 그런 거를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건 없지 않은가. 네. 나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가 언제나 제일 맞아요. 무리 없는. 네.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출산율도 낮고 결혼도 잘 안 하고 연애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편견들로 서로가 서로를 계속 걸러가지고 외로울수록 몰이해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됐든 한번 사랑해보자 일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 저도 평소에 예전에 인류애가 많았는데 요즘에 막 나 살기 너무 바쁘니까 굉장히 바닥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뭔가 냉소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냉소를 논리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뭔가 들으면서 인류애가 있는 게 뭔가 세상에 더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인류애가 많아지는 쪽으로 늘 행동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멋있다.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제에 맞는 책을 한 권씩 좀 소개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책을 골라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이 아저씨는 이제 주로 자기계발서 많이 쓰긴 하는데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엔 여러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은 인간이 남의 말을 잘 믿는데요. 그래서 잘 속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속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바로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믿음 유전자가 틀린 말일지언정 댓글로 뭐 그냥 얼었다 온 여자는 걸러야 돼 이걸 보면 믿고 싶어지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을. 그게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들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들이 무게가 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믿어줄 거다. 근거 없이 낙관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은 더 근거 없는 낙관을 갖게 될 거고 엄청난 짜증의 어떤 워딩이 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은 좀 짜증나는 세상인가 보다라고 내 감정이 번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들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좀 조심스러운 주제를 다뤄보자라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두 분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은 이 컨텐츠 덕분에 호주월 다녀온 분들에 대한 편견이 좀 생긴 것 같지만 저도 평소에는 자주 생각 못 해봤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분이랑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다양한 이해를 저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저는 뭐 다양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농담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회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쪽보다는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농담들을 또 해보고 싶다, 이런 너무 생각들도 멋있다. 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웃음과 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가. 서로를 뭐 거르는 이런 문화보다는 마음을 열고 서로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호주를 꼭 가서 더 섹시해지고 싶다. 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두 분이랑 인스타로만 알다가 깊게 대화하면서 두 분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남성에 대한 혐오가 좀 얕아졌고 사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한 5분 얘기하다가 아 저 새끼 나랑 안 맞네 걸러야겠다 하고 맞아, 가잖아요. 맞아. 이런 장치가 너무 이런 기회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저희는 다른 좋은 기회로 또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